안녕하세요. SOB의 방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각종 연산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자들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한 번씩 훑으면서 중요한 부분은 예제도 같이 거쳐가면서 넘어가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산술 연산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술 연산자는 각종 사칙 연산을 의미합니다. 인트 num1 8이라고 하고 num2를 제가 5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num1과 num2가 더하면 어떤 값이 나오는지 여기 에러가 났는데 이 콤마로 하면 이 num1과 num2를 같은 자료형으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um1 플러스 num2 값을 출력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네, 4층 연산이니까 일단 총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근데 그 값 변수끼리도 계산해야 되니까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4칙 연산에서 산술 연산자에 이 퍼센트 기호가 들어갑니다. 이 퍼센트 기호는 어떤 뜻이냐? 나눈 나머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num1에서 num2를 나눈 값은 여기는 몫을 의미하고요. 여기는 나머지를 의미합니다. 생각보다 코딩을 하면서 나머지를 구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나머지도 계산하는 법도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한번 결과를 예측해 볼까요? 실행하기 전에. 그러면 num1과 num2를 더하면 13이죠. 여기 이것도 결과값도 퍼센트로 바꿔주겠습니다. 네, num1에서 num2를 빼면 3이겠네요. num1에서 num2를 곱하면 58, 40이죠. num1에서 num2를 나누면 뭐가 나올까요? 제가 뭐라고 했죠? 나누면 딱 떨어지지 않지만 1점 얼마 나오죠. 그러니까 목만 나오는 겁니다. 이 슬래시 값은 나눈 목값, 나머지는 출력하지 않습니다. 목만 출력하기 때문에 1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기는 몫을 출력했지만 똑같이 이 친구는 나눴는데 나머지만 출력합니다. 그러면 몫이 1이면 8에서 5로 나누면 몫이 1이고 나머지가 3이겠죠? 네, 이 값이 맞는지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13, 3, 40, 1, 3 맞죠? 네, 이렇게 해서 산술 연산자는 이렇게 계산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제 대입 연산자는 굳이 해볼 필요가 없죠. 우리가 이때까지 수업 시간에 계속 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에서는 이 등호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대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됩니다. 뭐 int num3은 num3과 int num4를 선언해 놓죠. 그러면 num3에 num1, num4도 같이 넣고 num1도 넣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num1 여기 있는 오른쪽 이 8이죠. 8로 초기화된 이 num1 값이 오른쪽에서 왼쪽, 그래서 num4에도 담기고 또 num4가 이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해서 결국 num3도 num4도 아마 8이 출력이 될 겁니다. 한번 보시죠. num3 값과 이제 num4 값 출력하면 둘 다 8이 나올 것이다. 실행 한번 해보죠. 이렇게 되면 그쵸? num3도 8, num4도 8. 네, 이렇게 대입 연산자는 오른쪽에서 있는 값을 왼쪽에 대입한다. 또 오른쪽에 있는 값을 대입 연산자를 통해 왼쪽에 대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입 연산자까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관계 연산자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연산자는 두 가지 이상의 값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입니다. 한번 지우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값을 비교한다. 세 가지도 가능하다는 거죠. 일단은 예시로는 두 가지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3이라는 값과
5라는 값 num1과 num2를 초기화를 시켜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num1과 num2 결과 이렇게 하면 num1과 num2 네. 이렇게 관계 두 가지 이상의 값의 비교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누가 크냐 이렇게 관계도 할 수 있고 반대로 num2가 크냐 또 뭐 프로그래밍에서는 등호가 한 개 있으면 대입이라고 했지만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썼을 때는 같은지 물어본다고 했죠. 또 등호와 부등호 이렇게 이상, 이하 이런 것도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결과도 한번 예측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num1과 num2 누가 더 클까요? num2가 더 크기 때문에 false죠. false 거짓입니다. 거짓. num1과 num2 num2가 더 크기 때문에 참. num1과 num2가 같습니까? 같지 않기 때문에 또 false 0이 나오겠죠. 거짓. num1이 더 크거나 같다. 아니죠. 이렇게 해서 false가 나옵니다. 뭐 이런 것들을 관계 연산작으로 하는데 한번 출력값이 맞게 나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쵸? 0, 1, 0, 0 똑같이 나왔죠? 근데 여기서 이런 값들을 true, false 값들을 좀 출력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cout 플래그 설정에서 iOS 베이스를 불 알파 이렇게 바꾸면 0과 1 대신에 여기와 0에는 거짓이기 때문에 false를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1에는 true를 넣어줘서 참이라고 출력을 해줍니다.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0, 1뿐만 아니라 이렇게 플래그를 통해서 false랑 true로 출력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증감 연산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증감 연산자. 증감 연산자는 우리가 보통 num1에 1을 증가시키고 싶으면 이렇게 코딩을 작성해야 합니다. num1에 1을 증가시켜서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대입하라. 이렇게 해서 num1이 이제 출력을 해보면 4가 출력이 됐겠죠? 그쵸? 네. 왜냐? 1을 증가시켜서 다시 num1에 담았기 때문에 대입 연산자죠. 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1을 증가시킬 때 약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랑 똑같은 거죠. 이거랑 똑같은 건데 num1 플러스 플러스 1을 증가시킬 때는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라는 증감 연산자를 통해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증가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도 증가시킬 수 있고 당연히 제가 num2를 빼보겠습니다. 마이너스 플러스도 되면 마이너스도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4가 출력이 될 겁니다. 그쵸? 이 친구는 num1은 증가가 됐기 때문에 4가 출력이 됐고 num2는 5에서 1을 뺐기 때문에 4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증감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나중에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앞에 증감을 할 수도 있고 지금 이렇게 뒤에 증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치 증가 연산자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 뒤에 증가시켜주는 걸 후치 증가 연산자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실행이 되기 전에 증가를 시키는 것, 이건 실행이 되고 나서 증가시키는 것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거는 나중에 뒤에서 자세하게 예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치 감소 연산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전치 감소 연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결과가 똑같이 나올 겁니다. 넘 1에 1 증가 1 증가, 넘 1에 1 증가 1 증가 해서 5가 나왔고, 넘 2에 1 빼기 1 빼기 해서 3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증가함 연산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 뒤에서 다른 연산자에 대해서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